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민 8년 차를 맞이해서 일본 살면서 느끼는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살면서 감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일본에 왔고요. 2025년 4월 현재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본 생활 8년 차가 되겠고요. 도쿄 거주는 7년 차가 되겠습니다. 나름 일본에서 오래 살긴 했는데 그냥 회사 일하고 애기 키우고 집안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접하는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애기 키우다 보니까 뉴스 듣고 텔레비 보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을 떠난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그냥 정리해서 간단하게 전달 드리는 거니까요. 재미나 참고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거 하나는 좀 전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와서 지금 한 8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 어중간하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본 와서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은 아직 없어요. 좀 오래 사신 분들 20년 넘게 살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있나 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물론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황당하고 억울한 경험들도 있는데, 물론 저도 일본 와서 그런 경험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겪은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좀 전달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불편하거나 감내해야 할 것들 중에 첫 번째 사항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도 사람 많죠. 그런데 도쿄가 좀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정말 많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해서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관광지라면 정말 사람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관광객들까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딜 가도 기다려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왜 일본 사람들은 어디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줄 서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일본인 분들은 그런 데서 줄 서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줄을 서야 되는 환경들에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많이 적응이 돼 있는 거죠. 2시간 기다려서 밥 먹을 수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그렇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예약 문화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약을 미리미리 해서 자리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어딜 가나 기다리고 서 있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렇게 불평불명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 와본 적은 있었지만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들은 사람이 정말 많다 보니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로는 현금 박치기.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써놓긴 해놨는데 아마도 코로나 이후 많이 더 좋아지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주차장 이용을 한다거나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현금밖에 받지 않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 그게 적진 않아요. 특히나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 다양한 결제 수단이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혼자서 하는 그런 가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금 박치기만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도쿄타워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현금이 딱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현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가까운 편의점 가가지고 현금 또 빼가지고 그걸로 또 결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항상 한 2만에서 한 3만 엔 정도, 2, 30만 원 정도는 돈을 넣어놓고 있어야지 든든해. 이게 그래서 돈이 만약에 한 3,000엔, 5,000엔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불안해, 어딜 가도. 그래서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현금 안 갖고 다니는 것 때문에. 왜냐면 한국에서 현금 갖고 다닐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일본 와서도 초반에는 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돈을 웬만하면 항상 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거기 좀 적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종이돈을 지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요게 이제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좀 꼽아봤고요. 다음으로 요거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기능이 붙어있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이게 일본 와서 아니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정말 편협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되던 게 일본에서 안 되면 왜? 왜 안 돼 그게? 이런 게 초반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고생도 정말 많이 했었고 에피소드 늘어놓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교통카드 기능이 붙어있는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뭐 스이카라고 하는 그런 카드들이 있잖아요. 교통카드들. 그런 데다 이제 뭐 현금을 차지를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뭐 결제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스이카를 카드로 충전을 할 수가 없어. 현금으로밖에 충전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스이카가 돈이 똑 떨어졌어. 만약에 한 30엔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넣어놨던 돈이 30엔밖에 없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하철을 못 타면 비행기를 놓쳐. 그런 상황이에요. 딱 이걸 타야 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또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또 그 역으로 가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공항을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긴 했는데 결국은 비행기를 못 탔어요. 비행기 놓쳐가지고. 아 출장 가는데 그때 진짜 와 막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 비행기를 무료로 태워줘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아무튼 아니 이게 왜 안 돼? 물론 제 잘못이죠. 제가 딱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돈 다 집어넣어 놓고 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직 그때 당시에 그 이민 초창기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가 여전히도 없어요. 아무래도 일본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여러 회사들이 그 사용하는 단말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다양해서 이걸 통일하고 어떻게 뭐 규격으로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기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만 들고 다녀도 어디서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어디 뭐 결제도 하고 이런 게 다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라는 거. 지금은 근데 완벽하게 적응이 돼가지고 뭐 스이카 같은 경우도 차지를 할 수 있는 전용 그 신용카드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편해지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좀 전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모든 병원 그리고 약국 이런 데 갈 때 다 따로따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이 맞다면 그냥 가서 이름만 말해도 그쪽에서 알아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조회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도의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뭐 어떤 서류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거기서 진료받고 진찰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다 다 이름부터 해가지고 내가 뭐 기왕증이라고 하죠. 갖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병명이라든지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어디가 아파서 어디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 따로따로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비인후과 가고 뭐 안과 가고 어디 뭐 내과 가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어디든 다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아픈 데가 생기면 다 새로 해서 새로 작성을 해서 다 그걸 다시 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이 지랄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보 교류가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하는데 초반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 안 하던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이런 생각들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냥 적응도 되고 또 이게 또 편하기도 해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느낀 경우들 좀 있었거든요. 또 하나가 이게 오크스리 테쪼, 그러니까 오크스리가 약, 테쪼가 수첩이란 뜻인데 내가 지금까지 처방받은 약이라든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한테 어떤 걸 처방받아서 지금 이걸 먹고 있다. 그리고 기존 질환, 갖고 있는 질환들이 뭐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오크스리 태조 안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그 내용을 스티커로 줘요. 그걸 이제 여기다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입원하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것만 병원에다가 제출하면 아 얘가 이런 거 먹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되게 아날로그죠.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가 있어서 큰 병으로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서 병 간호도 하고 수발도 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자가 먹고 있는 약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 약들이 다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냥 뭐 어디 보험공단 같은데 확인을 해보면 무슨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았는지 이런 거 다 나올 텐데 이걸 굳이 왜 나보고 다 갖고 오라는 거야. 어차피 지금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전달해주면 다 아날로그긴 하지만 이거 전달해주면은 거기서 알겠다고 할 텐데 내가 생각했던 너무너무 편했던 한국에서 왜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었거든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내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름 이것도 의미가 없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따로따로 가는 약국마다 다 작성을 해야 돼 서류를. 그리고 가는 병원마다 다 따로따로 해야 되다 보니까 요게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거